자, 이어지는 사연은 대구 달서구의 정인식님의 사연이에요. 57세 병원 원무과 다니는 아들 한 명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아내와 매일매일 행복하고 즐거운 날을 보내고 있다. 많이 못 가르친 아들 녀석은 많이 깨우친 효자다. 부모를 학교 한 번 불려가게 한 적 없고 친구들과 싸운 적도 없는 나와는 완전 다른 착한 놈이다. 애비라는 사람은 부모님 속을 상하게 하고 힘든 농산일에 육남매 육아, 가사일에 매여 사신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에 우는 것밖에 못한 막내 아들이었는데 말이다. 사실 나는 작년에 췌장암 판정을 받고 운 좋게 수술받아 현재 8개월째 생존 중이다. 코로나 시국에 병원 생활은 참 힘들었다. 환자나 의료진이나 보호자, 간병인 모두 다. 특히 면회는 일절 금지였다. 수술 후 간병은 아들놈이 해줬다. 새벽에 일어났을 때 보호자용 조그만 침상에 몸을 고여 자는 모습에 차마 깨우지 못하고 혼자 일 처리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벌써 엄청 지난 과거 일처럼 여겨진다. 처음 영상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췌장암입니다 했을 때 56살 내 아내 아이는 하늘의 천둥 소리를 들은 듯 했다. 그것도 작은 누나 자형이 췌장암으로 세상 떠난 지 넉 달밖에 안 됐던 터라 더더욱 소름이 끼치는 말이었다. 정신을 다시 차리는 데는 별로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 아들 녀석한테 제일 먼저 소식을 알렸다. 병원에서 일하니까 평소에 자주 보는 풍경일 테니 담담하게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는데 전화를 받는 아들은 울고 있었다. 대학병원으로 동행하는 동안에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울고 있던 아들. 너무나 미안하고 면목이 없었다. 그때 나는 오로지 한 생각뿐이었다. 내가 살아가는 의미였던 내 보물 아내와 아들한테 짐을 안 지우는 선에서 모든 게 빨리 결정되기를. 수술 가능한 췌장암이라면서 희망을 심어주시는 외과 선생님 덕분에 필요한 검사 잘 마치고 아들의 간호를 받아 퇴원했다. 졸지에 가장이 된 마누라한테 내 병을 알리는 데는 시간이 많이 들었다. 아들과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잘 숨겼는데 수술 날짜가 잡혀서 이야기해야 했다.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감기 걸린 것처럼 말했다. 기절하진 않았지만 너무나 슬퍼하는 아내를 보는 내 마음은 더더욱 처참했다. 퇴원 후 아내는 직장 그만두고 못난 신랑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처한 상황이 더 바닥이 없는 최후의 상황이다. 70kg이었던 몸무게는 35kg이 됐고 죽기로 작정한 몸은 항암도 못 받을 만큼 나빠졌고 마약 진통제에 의존해 숨만 쉬고 있는 상태다. 2시간마다 나는 약을 더 달라 하고 아내는 안 된다 하여 싸운다. 약을 먹고 나면 스르륵 잠이 들고 잠속에서는 80년대 자유스러움을 만끽한다. 잠에서 깨면 꿈속과 현실을 헷갈려 한다. 아내와 아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꼭 등을 두드리거나 다리를 주물러주고 있다. 아들놈이 병원 근무하면서 묻혀온 코로나 바이러스에 온 가족이 감염되고 격리됐을 땐 암 환자용 코로나 약을 타야 하니 처남이랑 조카 사위가 여러 일을 겪으며 대신 약을 타주기도 했다. 건강 상태가 정상인 아들과 아내는 코로나로 죽을 만큼 아파했고 암 환자인 나는 그냥 보통의 격리 생활을 했다. 119 타고 두 번째 응급실에 갔을 때 병원에선 달리 해드릴 게 없습니다
했단다. 마지막을 작정한 듯 모두한테 연락을 돌리라 했다는데 정작 난 기억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응급실에서 간호하던 아내는 서툰 솜씨로 대소변 가리고 물 먹이고 죽 먹이고 많이 놀라고 무서웠을 텐데 그 모든 일을 나에게 아주 나중에 얘기해 주었다. 내가 차츰 눈에 초점이 잡히고 사람 행세에 이르러 입원실로 옮기고 차차 회복해서 퇴원에 이르렀을 때 어린애처럼 투정하고 욕심부리고 화내고 성질부리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차츰 나아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살았구나 싶었을 때 그때 내가 꼭 마지막 가는 사람 행색이었다고 혼자서 많이 무서웠을 그때 얘기를 해줘서 눈물 나고 슬프고 고마웠다. 대학 졸업생이던 아내가 나하고 결혼한 게 큰 잘못이라 생각했다. 나보다 더 건강하고 나보다 더 경제력 좋은 사람 만났더라면 이렇게 좋은 시절에 곧 죽을 암 환자 똥 치우는 상황은 안 겪었을 것이다. 가족들한테 남길 유산이 없다. 썩을 몸뚱아리 하나와 아픈 동안 써놓은 쓰레기 같은 글솜씨와 알아먹지 못하는 글자의 노트 한 권이 전부. 지금 아들 녀석은 일주일에 한 마리 이상 닭과 원수진 것처럼 먹어대지만 신혼 초엔 닭 한 마리 사 먹을 형편도 안 되는 살림이었고 IMF도 겪었다 부도당하고 보증 채무로 금융전과자가 되고 채권 추심당하고 집에 가면 눈치 보이고 사회에선 주눅들어 살아온 세월 동안 나만 한결같이 바라본 아내는 부처님이다. 파산 신청하고 신용 회복하고 이제 겨우 조그만 집 하나 사서 행복할 일만 남았었는데 반쪽이 된 몸에 걸칠 옷가지가 없다. 인터넷으로 급하게 몇 벌 장만해 옷장을 정리하던 아내가 또 울음보를 터뜨린다. 내 옷장에 낡고 해지고 실리콘 묻고 페인트 묻고 친구 집에서 얻어온 옷 몇 벌을 다리며 운다. 몇 벌이 다라며 운다. 우리 세대가 몸소 겪은 팩트는 식구가 암에 걸리면 집안 재산 치료비로 다 말아먹고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하다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들 쉽게 삶을 놓아버린 건지도 모르겠다. 근데 나는 지금 한번 죽다 살아나서인지 살고 싶어졌다. 90살, 100살까지가 아니고 하늘이 부르는 날까지 살고 싶다. 굳었던 몸이 펴지면 더 오래 살고 싶어질 테지만 욕심부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더욱 빛나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 아들에겐 매일매일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킨다. 내가 죽은 후 해야 할 일들과 닥쳐올 일들, 장례 지내는 동안의 일과 끝맺음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기신 유언은 장례식 더럽게 하지 말라였다. 넉넉하고 여유롭게 하란 말씀이셨다. 나도 내 장례식 나 보러 온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접하고 싶다. 물론 살아생전에 사람들 한 번씩 다 보고 싶다. 여기까지 써놓고 읽어보니 참 치졸하기 그지없는 인생이다. 56세 사기 췌장암으로 1년째 투병 중. 여러 지표로 봐서 6개월 정도 남지 않았나 싶다. 부끄럽지만 세상에 나 같은 인생도 있으니 실망 말고 조금만 더 힘내서 살아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100% 압축된 삶을 살아보자고 이야기하고 싶다. 캐톨릭 대학 병원 간담체 외과 한영석
한자령 선생님, 경북대학교 소화기 내과 허준 선생님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후덥지근한 대구의 여름 오후 3시 미장원 다녀온 아내가 이쁘다. 내 죽고 나서 어떤 놈 꼬실라고 그래가 다니노? 라고 못나게 말했지만 사실 내 속마음은 남편 병구안으로 지친 윤기 없는 얼굴에 뭐가 어울릴 수 있을까 미안했다. 미장원 중에서도 가장 후지고 싼 곳에서 짧게 자르고 왔을 아내가 안쓰러웠다. 지난 1년여 나의 병수발을 들어준 고마운 사람 사랑한다. 영원히. 어떤 심정,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글을 쓰셨을까요? 진짜 이제 뭐 내 뭐를 인생에 남은 날이 얼마 되겠나. 길어야 6개월 뭐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이게 얼마나 힘든 병마인지를 저는 아까 몸무게를 말씀하시는데 아우. 너무 와닿았어요. 70kg였던 몸무게가 어떻게 35kg이? 지금 댁에서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시겠지. 네. 근데 이렇게 회복할 만한 몸무게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너무 체중을 잃어버리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그걸 또 옆에서 지켜보고 또 그 힘든 병간호를 하고 계시는 우리 아내분도 얼마나 정말 고생이 많으실지. 아픈 입장이나 간호하는 입장이나 다 힘들어요. 진짜 그러네요. 야, 그게 참. 아니 이 하늘도 무심하다는 말이 정말 이럴 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살만한데. 예, 예. 갑자기 이런 병을 주시네. 아, 2237님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살고 싶다라는 말이 참 마음이 먹먹해지네요. 하셨어요. 그러게 살고 싶다. 우리 정말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